자, 확률 모형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확률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1에서 배웠던 이제 고전적인 확률론, 등확률 모형은 표본 공간의 원소수가 유한계인, 유한표본 공간에서의 실험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속형에서 마지막 시간에는 막 시간에 관련된 것, 혹은 이제 비폭의 바늘 실험에 관련된 약간 연속형 에 대한 것도 다루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표본 공간의 원소수가 유한계일 때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등확률 모형만으로는 실제 사회 문제 혹은 과학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표본 공간에서의 확률의 성질에 덧붙여서 이제 무한계의 사건들의 연산에 관하여 성립하는 성질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콜모그래프라는 분이 이제 공리적 확률, axiomatic probability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정확하게 현대적 정의의 확률의 정의, 즉 확률의 공리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공리적 정의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표본 공간 오메가에서 다음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키는 실함수 P를 오메가에서의 확률 측도 probability measure라고 합니다. 이때 이 공리 세 가지는 앞서 챕터 1에서 배웠던 것과 거의 유사하고 사실상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읽어보면 임의의 subset A, 오메가의 subset A에 대하여 probability of A는 0과 1 사이에서 존재해야 한다. 달리 얘기하면 확률은 음수가 안 된다. 또 달리 얘기하면 확률은 100%를 넘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probability 오메가 모든 가능성 있는 원소들을 넣었을 때 확률은 1이다. 뭐 당연한 소리죠. 모든 원소를 넣으면 당연히 1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가산가법성이라고 부르고 이 임의의 셋 AI들이 서로 배반이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AN까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끝이 없는 사건열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고요. 일단 AI가 서로 배반이면 probability of AI의 disjoint union은 summation of probability of AI와 같다. 챕터 1에서도 사실상 똑같은 걸 배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확률이 지녀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과 확률 이론의 다양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성질들을 최소한으로 택하여 이들을 공리로 삼아 정의된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모그래프가 다 만들었고요. 실제로 콜모그래프가 거의 확률의 기반을 다 닦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법칙이었던 이제 가산가법성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가산가법성은 공리적 확률의 핵심이며 이로부터 확률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 불확실성 내에 존재하는 여러 법칙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확률에 관한 법칙들은 어디서 나온다? 가산가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이 가산가법성에 의해서 다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산가법성은 앞서 설명했던 챕터 1에서 설명했던 유한가법성을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A1부터 AN개까지의 유한한 셋들이 서로 배반일 때 우리가 만약에 가산가법성이 true라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무한한 셋들을 다 empty set이라고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 probability of union of AI, n까지의 유니언 셋들은 실제로 무한개의 AI들의 합집합으로 둘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뒷부분은 다 공집합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가산가법성에 의하여 union of AI의 확률이 probability of AI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probability of
empty set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부분은 probability of 오메가 complement죠. 즉 1 빼기 probability of 오메가가 돼서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0을 무한번 더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서 이제 probability of AI를 이제 n까지 더하는 것과 같다. 즉 첫 번째 n개의 배반인 사건열 AI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이제 probability of AI를 n까지 딱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가상가법성이 성립하면 유한가법성은 자동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상가법성을 사실 이게 가상가법성이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무한계의 셋을 다루기 때문에요. 그래요. 무한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인티저 밸류 같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인티저와 무한은 전혀 다른 영역이어서 이게 우리가 수리적으로 어떤 증명을 할 때 이 무한이 들어가면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확률의 정의에 가산가법성을 부여하는 것은 확률 측도 함수, P가 연속 함수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 AI들을요 이제 네모로 표현을 할게요. 셋이 있는데 이게 A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probability of A 1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략적으로 0.6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A2가 조그만한 A2가 들어왔다고 할게요. 이번에 색을 바꿔서 아주 작은 A2가 이만큼 더 추가됐어요. 배반인 사건. 그러면 여기에 매칭되는 probability of A1 교집합 A2는요, 0.6에서요, 그 빨간색 A2에 해당하는 만큼 아주 조금 더 더해지는 값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0.6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연속함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도메인 X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주 조금 확장이 되면 이 probability는 어때요? 거기에 반응해서 아주 조금 증가하게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영역이 아주 조금 작아지면 이 probability도 아주 조금 작아지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연속함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연속함수의 개념 자체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면, 그 이해를 좀 높이려면 극한사건이란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극한사건 우리 설명하려면 증가하는 increasing 사건열 AN은요, 즉 A1보다 A2가 더 크고 여기가 A1이라고 하면 A2는 이걸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 A3는 포함하고 있고 이런 식의 사건열이 존재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사건열에 대한 극한사건 리미트 이벤트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limit of AN, 이거 자체를 우리가 극한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는요, 유니언, AN의 극한은 AI들의 유니언으로 표현이 돼요. 달리 얘기하면 이 증가하는 사건열이 아니면 이 둘은 같지는 않아요.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자, 이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요. 이제 감소하는 사건열 AN에 대하여, 즉 이번에는 AI가 엄청 커요. 그 다음에 A2는 그거보다 조금 작고 A3는요 조금 더 작고 뭐 그냥 이런 예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수직선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A1은요 0에서부터 n분의 1까지 AN 이렇게 할게요. A1은 이렇게 되면 0에서부터 1까지, A2는요 0에서부터 2분의 1, A3는요 0에서부터 3분의 1 이렇게 되죠.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감소하는 사건열, 거꾸로 하면 증가하는 사건열이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감소하는 사건열의 극한 사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결과는 AI의 교집합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면 감소하는 사건열이 아니라고 하면 A, I의 극한 사건이 이런 식으로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건열 AN이 증가하면 당연히 AN 컴플레먼트는 감소하겠죠? 이건 자명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쓰면은 리미트 오브 AN의 컴플레먼트는 결국 이 안에 있는 거 사건열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AI의 합집합으로 쓸 수가 있고요. 컴플레먼트는 뭐 후에 하는 거니까 끝에 붙어 있고 자, 여기에서 컴플레먼트 무한합집합이라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드모르강의 정리에 따라서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각각의 AI들은 컴플레먼트를 취하고 자, 이 부분은 AI의 컴플레먼트는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N의 컴플레먼트의 극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인 거는 리미트 오브 AN의 컴플레먼트는 리미트 오브 AN의 컴플레먼트와 같다. 즉, 리미트를 씌운 후에 그 다음에 컴플레먼트를 취하는 거는 AN의 컴플레먼트를 취한 것에 리미트를 씌운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순서가 왜 중요하냐? 이게 원래 무한대는 순서가 중요해요. 함부로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캘큘러스에서 다 배우셨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넘어갈게요. 자, 얘 2.2.1 극한 사건에 대한 이제 같이 풀어봅시다. 우리 표본 공간 오메가를요, 0과 1 사이에 있는 오픈 인터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건 AN은요, n분의 1,1에 대한 뭐 인터벌, 오픈 인터벌, 여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0,n분의 1에 대한 오픈 인터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닫혀 있죠. 컴플레먼트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한쪽이 열려 있으면 다른 쪽은 닫혀야 되죠. 반 열린 구간. 그런데 우리 그냥 편의상 이거 여사건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냥 이 AN 컴플레먼트를 BN이라고 생각해서 0,n분의 1 이렇게 두고 그냥 풀게요. 자, 그러면 AN의 극한 사건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극한 사건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극한 사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거부터 쓰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bn이라고 쓸게요. n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배운 이 극한 사건을 유니언 혹은 뭐 인터섹션으로 표현하려면 한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만 해요. 그게 뭐냐면 이 AN이 증가하는 사건열인가 혹은 감소하는 사건열인가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자, A1 같은 경우에는요. 1,1 그래서 사실상 empty set이죠. 그래서 사실 A1만 구해봐도 아 이거 증가하는 사건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해요. 2분의 1,1 A3는요 3분의 1,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퍼 바운드는 1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데 로어 바운드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증가하는 사건열인 거는 쉽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는 사건열인 경우에 그 AN의 극한 사건은요, 유니언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이렇게 쓸게요. 물론 앞에 있는 노테이션에서는요, 아마 n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둘이 똑같은 말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AN, 즉 여기서는요 n분의 1이죠. 그리고 어퍼 바운드를요 어퍼 바운드 생략하고 1이죠. 그러면 리미트 오브 B에는 어디로 가요? 컨스턴트니까 1이에요. 그럼 리미트 오브 A에는 어디죠? 뭐죠? 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AN 인터벌에 대한 극한을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의
각각의 극한, 즉 0,1이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bn, 여기에서는 이 b의 n을 0,n분의 1로 둘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 AN처럼 BN이 증가하는 사건율인지 감소하는 사건율인지부터 체크를 해야 해요. 그래서 B1을 보면 0,1 전체 오메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이거 감소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몇 번 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즉 로어 바운드는 0으로 고정되어 있고 어퍼 바운드가 n분의 1로 점점 0으로 수렴하고 있죠. 따라서 BN은요 감소하는 사건열입니다. 따라서요 리미트 오브 BN의 극한 사건은 바로 전 슬라이드에 정의대로 따라가면 교집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BI. 자, 그러면 똑같이 로어 바운드는 0, 어퍼 바운드는 0으로 수렴하죠. n이 무한으로 가면 그래서 결국에는 공집합 오픈 인터벌이니까 0이 포함이 안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리고 예제에서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probability라는 게 결국 실함수잖아요. 여기 A가 있으면 이 확률이라는 함수가 어떠한 실수값 예를 들어서 0.5랑 연결을 시켜주고 우리가 여기에 A 합집합 B가 있으면 이 확률이라는 함수가 이걸 0.8 이런 숫자와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상가법성이 연속성을 갖는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바로 전 극한 사건은 지금 이 파트가 지금 극한 사건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이 P가 연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번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은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는데 첫 번째 아래로부터 연속부터 할게요. 그 증가하는 사건열이 있다고 할 때, 즉 이쪽 도메인 파트가 서서히 증가한다고 하면 probability of limit of an이요. probability of an의 리미트로 우리가 표현이 되면은 이 확률 P는 아래로부터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이 아닌 실함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함수는요 다 연속이어가지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리미트가 안에 들어있든 밖에 들어있든 그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P 대신에 어떤 F가 있어서 F 오메가 전체 셋을 다 들어갈 때는요 1이고요. 만약에 F 어떤 거 any 서브셋 오메가가 아닌 any 서브셋일 때는 전체 다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A일 때는 계속 0에 있다가 딱 어떤 부분을 조금만 더 더해서 오메가가 딱 되는 순간 이게 점프가 일어나죠? 그럼 연속은 아니겠죠? 네, 이렇게 돼서 연속이 아닌 실함수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인터벌이 있어서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뭐 n분의 1, 1에 대한 거 첫 번째. 이렇게 되면요. probability of an은요. 모든 n에 대해서 뭐죠? 항상 p 안 할게요. f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서 정의한 거. 이 an은요. n분의 1, 1이기 때문에요. n이 어떤 수가 되든 관계없이 오메가가 아닌 오메가의 서브셋일 수밖에 없어요. n분의 1은 0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n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래서 FAN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limit of AN은 뭐였죠? 0,1, 즉 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따라오면
probability of limit of a는 probability of 오메가죠. 그래서 즉 1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 이제 리미트보다 probability of an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an은 지금 현재 뭐 오메가를 항상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0이에요. 그럼 컨스턴트에 대한 n이 무한대로 가봐야 0이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속이 아닌 실함수의 경우에는 이 리미트가 함부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연속은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감소하는 사건열 A1, A2 이렇게 쭉 존재하고 있을 때 probability of limit of A에는요, 마찬가지로 이 리미트가 바깥쪽으로 나간 limit of probability of AN 이 되면 우리 확률 P가 위로부터 연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어떤 함수가 여기서는 이제 확률 함수죠. probability measure가 연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상 아래로부터 연속이고 위로부터 연속이다. 인데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는 사실상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다음 거는 자동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 probability measure는 항상 연속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연속성과 가상가법성에 대한 정리 2.2.1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공리 1, 2 그리고 유한가법성을 만족하는 이거 가상가법성 아니고 유한가법성이에요. 를 만족하는 확률 측도 P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P가 아래로부터 연속이면 P는 가산가법성을 만족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P가 가산가법성을 만족하면 P는 아래로부터 연속이다. 증명을 해보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래로부터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조건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써보면 어떤 증가하는 사건열이 있는데 이걸 BN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BN, 즉 B1, B2, B3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증가하는 사건열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결과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결과는 P가 가산가법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배반 사건 AN이 필요해요. 즉 AI와 AJ는 서로 교집합이 없다. 이때 I와 J는 임의의 자연수라고 할게요. 우리 지금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자, 이거에 대하여 probability of union of a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summation probability of ai로 표현이 되면 이제 P가 가산가법성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대로 우리 가기 위해서 일단 배반 사건 AN이 있다고 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증가하는 사건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BN을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union of AI 이때 I는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되면 BN은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죠. 유니언이니까. 그리고 증가하는 사건열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래로부터 연속이니까 리미트 오브 BN이요. BN의 극한 사건은 이제 유니언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정의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요. 결국에는 이 BI라고 하는 거는 이거 N이라고 쓸 걸. 이렇게 N으로 바꿀게요. N. 미안해. 여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뒷부분 정의대로 그대로 가져올게요. i는 1부터 n까지의 ai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뭐랑 같아? 결국에는 ai를
합집합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그러고 나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결국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probability union of A, I는요, 결국에는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probability of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은 필요 없죠. 가장 먼저 보였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래로부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리미트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리미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probability of bn이 뭐죠? bn의 정의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i를 1부터 n까지 ai에 대해서 유니언한 그 값과 같게 되고요. 자, ai는요. 서로 배반이죠. 그리고 무한일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유한가법성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리미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안쪽 파트만 다시 쓰면 이렇게 probability of AI의 합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유니언, 아니 이 서메이션에서 n을 지금 극한으로 보내는 거는요.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보인 게 뭐야? 배반 사건 AI에 대해서 I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유니언, AI의 유니언에 대한 probability는 결국 1부터 무한대까지 probability of AI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걸 보인 거죠. 따라서 우리 P는 가상가법성을 만족한다를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간 관계상 빨리 슬라이드 보고 합시다. 이번에는 증가하는 사건열 AN에 대하여 우리 BN을 이런 식으로 둘게요. 자, AN 빼기 union of AI인데 I를 1부터 N 빼기 1. 즉, 그전 A1부터 시작해서 A2, A3 이렇게 증가하는데 B3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부분을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죠. 그리고 B2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일 거고요. A1은 갖지 않는데 A2만 갖고 있는 영역. 자, 사건 열 BN은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서로 배반이게 되죠. 그래서 AN을요.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BI의 disjoint union. 그 다음에 AN의 무한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대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union of union이죠. 그렇게 되면 union of BI라고 쓰는 거 또 자명하죠. 근데 우리 조건이 뭐였죠? 조건은 P가 가산가법성을 만족하면 P는 아래로부터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부터 연속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probability of limit of AN 증가하는 사건열 AN에 대하여 limit of probability of AN이 만족함을 보이면 돼요. 그래서 왼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서 자, limit of AN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union of AI로 표현이 되죠. 증가하는 사건열이니까 극한 사건. 그리고 이 부분은요. 바로 윗줄에서 여기에서 union of BI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P가 가산가법성을 만족한다고 했고 이 BI들은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이 union of BI의 probability를 summation of probability BI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 infinity를요. 이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부분, 그런 리미트는 놔두고 이 안쪽 파트만 보면 다시 한번
이 다 probability of BI의 합은요, probability union of BI로 다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리미트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정의에 따라서 union of BI는 AN이라고 했으니까 그 파트를 그대로 넣으면 limit of probability of AN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이 수식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